2024년도 10월 19일 새벽 0시 33분입니다. 낮에는 빌빌 하다가 힘도 못 쓰고 그러다가 새벽 시간만 되면은 이제 0시부터 새벽 시간하고 아침 6시까지 힘을 쓰고 있는 빅토리 채널 운영자 손익득입니다. 지금 이 채널이 그래도 엄청나게 많은 대한민국 좌파 사람들한테 신고를 당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보호하셔가지고 폭파가 되지 않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 이제 보호를 해주고 그러시니까 저 채널은 폭파가 되지 않고 그랬는데 우리 보수 쪽에 아스팔트에서 나와서 이제 대한민국의 의로운 의병 선각자로서 활동하시던 많은 분들 유튜브 채널이 폭파당하고 그랬어요. 그분들 채널이 이제 빨리 이제 부활이 되고 복구가 되어야 하는데 아마 윤석열 정권이 해줘야 되고 그런 일이고 그래요. 그거는 지금 11월 달부터 이제 많이 이제 윤석열 정권 타도하기 위해 가지고 좌파 지식인들하고 좌파 또 선동꾼들이 11월 1일부터 아스팔트 나오고 그럽니다. 그러려면은 윤석열 정권은 우리 박근혜 대통령 사기 탄핵 결사 반대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구명 운동을 한 우리 태극기 부대 이 전사들이 만들어 놓고 한 10만 구독자, 20만 구독자, 30만 구독자 되는 그런 힘이 있는 채널들이 폭파되고 그랬는데 그 채널들을 부활시켜주고 그래야 돼요. 그래야지 싸움을 할 수가 있지. 그렇지 않고서는 싸움을 할 수가 없어요. 자, 지금 이제 우리 조상님들은 우리 조상님들, 대한민국을 건국한 우리 조상님들은 대한민국을 이제 하나의 나라로 이제 만들어 가지고, 좀 잘 살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 조상님들은 이제 저희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세대들은 다 하늘나라로 가시고, 우리 이제 남아있는 자들끼리 동서남북, 춘추전국 시대처럼 나누어져가지고, 또 지방자치제로 또 갈갈이 찢어져가지고, 서로 땅 따먹기 하면서 좋은 경쟁을 해야 되는데, 이념과 사상이 또 갈라져가지고, 또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이 가운데 이제 최근에 노벨상, 노벨이라는 사람이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번 100년이나 한 150년 전에 엄청난 지금의 이제 지구상에 엄청난 그 당시 부자고 그랬어요. 지금은 그렇게 부자도 아니지. 거기 이제 국가가 끼어들어 가지고 스웨덴인가 해가지고 노벨상을 만들어내고 그랬는데 그 상이 이제 엄청나게 좀 명예스러운 상이고 그래요. 근데 한국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았고 좀 문제가 많이 있고 그랬지만은 요번에 이제 문학 쪽에서 상이 나오고 그랬는데 그게 좀 말이 좀 많이 있고 그래요. 근데 국가적으로 경사스러운 일인데 또 노벨 문학상을 가지고 이거 동쪽, 서쪽, 남쪽, 북쪽, 이념 사상, 4.3, 5.18 이렇게 해가지고 또 보는 해석이 전부 다 틀리고 그럽니다. 저는 나 같은 경우는 이제 기독교 사관과 이념에 입각해가지고 세상을 보는 사람이고 그러는데, 정치적인 것은 별로 관심이 없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 독사는 물을 먹으면 독을 만들고 젖소는 물을 먹으면 우유를 만드는데 지금 이제 문학이라는 소설이라는 픽션을 통해 가지고 소설이라는 허구를 통해 가지고 제주 4.3 사태와 광주 5.18 그것을 아주 미화하고 정당화하는 그런 이미지가 있고, 이게 완전히 이제 이 책을 통해서 좌파가 완전히 뭐 승리했다는 식으로 끌고 가고 있는데, 그것은 아닌 것은 아니고, 아닌 것은 아니고 그래요.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사는 사회가 정상적인 국가이고 정상적인 국민들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 우리 아스팔트에서 생겨난 보수 박근혜 대통령 사기 탄핵 이후에 처절하게 우리가 투쟁을 하면서 아스팔트에서 만난 동지들께서 만드신 스카이델리가 있고 국군명예회복운동본부 법인 사단 법인체도 있고 그러는데 거기 이제 스카이데일리 논설위원이신 박필규 선생의 뭐라고 하지? 칼럼을 올리고 그랬는데 이 칼럼을 올린 다음에 우리 또 아스팔트 동지께서 전라도 시인 정재학 시인의 글과 다음에 또 이제 한 박사님의 글을 또 댓글로 올리고 그랬어요. 이것은 내가 아무리 게을러도 또 새벽 시간이고 그러면은 제가 아주 정신이 맑고 좀 이제 신이 나는 시간이고 그래요. 요건 제가 이제 영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전 세계에다가 뿌리겠습니다. 보든 안 보든 만들어 가지고 올려놓으면 됩니다. 제가 만드는 영상은 보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또 내가 또 글을 또 영향이 있는 인물도 아니고, 어떻게 하면은 이제 세상을 좀 이제 간결하게 살다가, 그냥 화끈하게, 남자답게 살다가 화끈하게 죽을 수 있는 그런 걸 요즘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일본을 이끌었던 사무라이 영화들을 요즘 많이 보고 그래요. 그래도 일본 사무라이 영화를 보게 되면은 배울 게 많이 있고 그래요. 인이 뭔지, 의가 뭔지, 인의 예지 용, 예가 뭔지를 알 수 있고 그래요. 인의 예지, 이것은 육군사관학교에서 생도들한테 가르치고 그러는데, 일반 학교에서는 이런 걸 가르치지 않고 그래요. 인, 의, 예, 지, 용. 자, 근데 오늘도 사무라이 영화를 한 2편 정도 봤는데, 많이 배우고 그랬어요. 인간이, 정신이 바르고 그러면은, 끝까지 간다. 저도 이제, 새벽 시간은 저희 정신이 바른 시간이고 그러니까, 여기 논설위원, 박필규 논설위원하고, 다음에 우리 또 아스팔트에서 큰 일을 하고 계시는 원공공 원장님이 있고 그래요. 병원을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좋은 글을 댓글로 달아주고 그러셨어요. 이 글을 읽어가지고 영상을 만들어 놓겠습니다. 가도시 아도나이 엘로힘 자바호. 거룩하신 하나님이 신령한 기운이 이 채널과 이 빅토리 소니특 채널과 그리고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을 지켜주리라고 기도합니다. 자, 박필규 논설위원께서 민심, 군심, 백성민자에다가 마음심자, 군인할 때 군사군자에다가 마음심자, 한강 작가는 역사와 현실을 직시하라.
이런 제목입니다. 읽겠습니다. 국군 명예회복운동본부 이사 박필규, 민간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 예비역 유권 중령이고 아마 박사 학위를 갖고 계실 거예요. 미국에서 미국에 있는 무슨 유명한 대학까지 가서 공부한 분이고 그러니까 그리고 아스팔트선 좋은데 오늘 이제 연세대학교 경영과 연세대학교 경영과 나오신 7학년 회장님이 글을 되게 길게 쓰시는 분 그렇게 표현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읽혀지는 글이고 그래요. 모든 지적재산권은 박필규 선생님에게 있고 스카이데일리에 있고 그렇습니다. 읽겠습니다. 한국 여성의 노벨 문학상 수상은 우리의 자랑이고 모두가 축하해야 할 쾌거다. 그러나 수상자가 한강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좌절과 자괴심을 느꼈다. 한강이 그동안 보여준 그런 폭력을 거부하면서 문화 폭력을 행사했고 아름다움을 추구하면서 예도와 상식과 진실을 깼기 때문이다. 한강의 수상 소식은 23년 전 대대장 시절 뇌가 깨지는 뇌진탕으로 의식 손실과 어지럼증과 구토가 동시에 몰려왔을 때와 같은 통증을 느끼게 했다. 스웨덴 할리모는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 한강의 작품 중 소년이 온다를 광주에서 수백 명의 학생과 비무장 시민을 한국 군부가 학살한 역사에 바탕한다고 소개했다. 할리모는 증언 문학이라고 하면서 5.18 희생자 공식 기록조차 확인하지 않고 학생 피해자를 부풀려 강조했고 5.18 폭력의 뿌리는 외면하고 국가의 명령을 받고 출동한 기영군을 학살자로 매도했다. 유태인 학살을 독일인 학살로 폭력의 뿌리를 반대로 변조한 꼴을 범한 실수를 했다. 좌우 진영의 진실 주장이 다른 불행한 5.18 역사에 바탕을 둔 작품을 선정한 할림원에게 인간에게 문학은 무엇이고 노벨 문학상 수상자 선정 기준은 무엇이며 수상자 선정으로 인류에게 주려는 가치는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녀에게 행운을 가져다 준 시와 산문을 넘나드는 문체와 번역의 미학에 대해서는 분석할 힘이 없다. 좌우 진영의 작품 수용 편차가 심하고 그녀의 정체성을 분석하는 논객이 많은 것은 폭력의 시작과 뿌리는 소련과 중공의 사주를 받은 김일성의 남침과 남로당 김달삼의 제주 4.3 폭동과 돈으로 내란을 선동한 김대중인데 폭력의 본질은 외면하고 폭력의 뿌리에서 파생된 여러 유형의 죽음과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만 신내림 언어로 묘사하기 때문이다.
신내림 언어로 묘사하기 때문이다. 4.3과 5.18이 진실과 폭력의 뿌리가 밝혀졌는데도 거짓의 편에서 감성으로 진실을 덮는 것은 팬의 폭력이다. 4.3과 5.18의 진실과 폭력의 뿌리가 밝혀졌는데도 거짓의 편에서 감성으로 진실을 덮는 것은 팬의 폭력이다. 북한의 폭력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 자기의 영광을 만들어준 국가에 대해 폭력적인 감정을 뿜어대는 것은 이율배반이다. 한강은 아직도 젊다. 인간의 폭력 본성을 심미적으로 파헤친 한강은 이제 수상자의 영광과 영향력으로 국가 폭력이 어디서 시작하여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생각하고 북한 폭력에 관심을 가져서 인류가 전쟁과 폭력을 멈추게 하는 세계적 기수가 되면 좋겠다. 우리는 그에게 독자로서 그가 지닌 모순의 원점을 돌아보고 전향적 발전을 이루도록 몇 가지를 부탁한다. 첫째, 피해의식을 극복하고 문제의 본질을 보아야 한다. 5.18을 다룬 소설 소년이 온다를 작가는 눈물을 흘리며 한 줄 한 줄 썼다고 고백했다. 매 장마다 화자가 다르다. 친구를 찾아 시체 안치소를 찾은 동호, 옆구리에 총을 맞고 홀령이 된 정대, 살아남았지만 정신적 고문을 당하는 이들의 시선에서 참혹했던 그날의 기억을 소환한다. 과거에서 현재까지 인간과 인간이 아닌 것까지 국가와 반국가, 양심과 비양심, 감성과 감정이 혼재한 가운데 희망적 존재인 소년, 인간이 오는 것으로 제목을 달았다. 한강은 광주 시민을 죽음의 공포를 극복한 절대 공동체로 묘사하고 있다. 한강은 광주 시민을 죽음의 공포를 극복한 절대 공동체로 묘사하고 있다. 북한 주민은 76년 이상을 노예로 살면서 광주와 같은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데 광주는 44년 전에 죽음도 불사하는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불행한 역사에서 인간의 참모습을 찾은 것은 대단한 발견이고 5.18이 보여준 공동체의 모습은 노예로 사는 북한 동포에게 전도해야 할 최고의 메시지로 보인다. 인간 존엄성과 양심을 지킨 사람이 있었다는 흔적을 남기려고 도청을 사수했다는 문장에서 숨이 멎을 지경이다. 소설의 이념적 역사의식을 감성으로 녹이면 혈관주사처럼 바로 침투한다. 그래서 작가의 역사 소설은 소설일 수 없다. 소설은 소설이라고 말하는 것은 마약도 약품이라고 말하는 반사회적 모순이다. 한강에 5.18 문제를 해결했다고 관련 단체들이 부추긴다. 노벨상을 받은 문학작품을 역사 속으로 끌어들이면 아픔과 진실과 희망은 꿰진 뇌처럼 기억은 소실되고 치매,
치매 정치만 남는다. 한강은 한림원 수상 자리에서 북한의 오래된 집단 폭력과 인권 유린에 대해 언급하길 바란다. 둘째, 한강은 좌우를 통찰하는 글을 써야 한다. 한강의 책 내용과 기고문과 그의 발언을 종합하면 이 시대의 보편적 역사의식과 너무도 다르고 통찰과 거리가 멀다는 느낌을 줄 수 없다. 이비 노벨이란 외표로 영웅이 된 수상자의 불편한 진실을 끌어내고 정면으로 마주 선다는 게 참으로 힘겨운 일이겠지만 노벨상을 수상한 이후로 인류 문명에 기여하는 작가로 거듭나길 바라는 마음에 희망을 녹여서 전한다. 불행한 역사인 4.3과 5.18을 치유하려면 문제의 본질을 봐야 한다. 한강도 5.18 전후로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계엄군이 출동하기 전에 방송국이 불타고 경찰이 치안을 유지할 수 없어서 계엄군이 출동했다는 5.18 역사의 시간표를 알 것이다. 누가 먼저 폭력을 행사한 것인지 다 밝혀졌는데도 그동안 광주는 폭력의 시발점을 전두환 합수부장의 발포 사격 명령에서 찾으려고 했지만 5.18 조사위는 조사 불능으로 처리했다. 민심과 군심은 5.18 역사의 진실을 소설의 힘으로 변조, 참살하는 폭력을 경계한다. 국가에 대적한 폭력에 대한 국가의 폭력은 정당한데 명령을 받고 출동한 계엄군을 학살자로 매도하고 국가의 폭력을 묘사하여 국가 이미지를 훼손했다. 대한민국이 킬링필드로 세계인의 공인을 받게 되지 않을까 심히 염려된다. 인류는 진리와 진실의 힘으로 진보했는데 진실을 덮는 것은 반문명적 폭력이다. 다시 한번 되돌이표로 또 한번 읽겠습니다. 민심과 군심은 5.18 역사의 진실을 소설의 힘으로 변조, 참살하는 폭력을 경계한다. 국가에 대적한 폭력에 대한 국가의 폭력은 정당한데 국가에 대적한 폭력에 대한 국가의 폭력은 정당한데 명령을 받고 출동한 계엄군을 학살자로 매도하고 국가의 폭력을 묘사하여 국가 이미지를 훼손했다. 대한민국이 킬링필드로 세계인의 공인을 받게 되지 않을까 심히 염려된다. 인류는 진리와 진실의 힘으로 진보했는데 진실을 덮는 것은 반문명적 폭력이다. 셋째, 진짜 폭력을 경계하라. 한강은 나무를 비폭력의 상징으로 묘사했다. 그러나 나무도 생존하기 위해서 끝없이 가지는 빛을 찾아 이웃 나무를 침범하고 뿌리는 폭력으로 지하 영역을 확대한다. 도토리도 어미 나무를 벗어나지 못하면 살 수가 없다. 폭력과 생존은 엇물려 돌아간다. 국가는 반국가 세력으로부터 계속성 유지를 위해 폭력을 합법적으로 행사한다. 국가의 합법적 폭력마저 거부한다면 국적을 가지면 안 된다. 역사는 모순적이게도 평화주의자의 비폭력과 평화조약 문서가 오히려
폭력을 만들었음을 기록하고 있다. 작가가 사이비 교주처럼 공포스러운 죽음의 신내림 요령을 흔들어 대면 독자는 정신적으로 두들겨 맞으면서 탈출하지 못한다. 한강은 13세의 참혹한 사진을 본 뒤로 어린 감성에 아직도 갇힌 것은 아닌지 한강의 1인 다역 연출 무대가 거짓 카르텔에 힘을 실어주고 오판을 부추기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강의 책은 발간 즉시 번역을 해준다. 이제 한 차원 더 성숙하여 책이 편을 가리지 않고 다수 국민의 사랑을 받기를 바란다. 거짓으로 진실을 공격한 폭력, 감성을 무기로 심리적 폭력을 행사하는 문화적 폭력, 북한의 인권유린 폭력에 침묵했던 양심 상실 폭력을 멈추고 기적을 창조한 한강처럼 한강의 기적 같은 전향과 변신을 기대한다. 이 스카이데일리 논설위원 박필규 선생님의 한강 작가는 역사와 현실을 즉시하라는 그 글이었습니다. 다음에 우리 또 그 아스팔트에서 활동하고 계셨던 거의 문 박사님께서 정성구 박사 전 총신대 대신대 총신대고 그런 신학이 있는 신학과가 하는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대학이 총신대인데 총신대 내가 가보지를 못했어요. 총신대 대신대 총장 정성구 박사의 글하고 다음에 전라도 시인 정재학 이 두 분의 글을 댓글로 담겨주고 그러셨는데 이것도 포함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자, 글 내용이 참 좋아요. 정성구 박사 전 총신대 대신대 총장을 지내신 분이고 그래요. 1993년 초겨울 모스크바에서 한국학 세계대회가 열렸다. 1991년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지고 러시아가 탄생했다. 아직도 공산당 깃발이 나부끼고 어수선하게 짝이 없었다. 그 당시 러시아는 대한민국의 현대화를 알고 싶고 담고 싶었다. 그래서 주최자 측의 주제는 한국의 현대화는 어떻게 가능했었는가 였다. 그 모임에는 러시아, 독일, 미국, 한국을 대표하는 학자들이 참가했었다. 한국 학자들로는 필재를 비롯해 서울대, 고려대, 정신문화원 교수들이 함께 참여했었다. 비록 그 모임의 규모는 작았지만 러시아 부총리까지 축하 연설을 하면서 진심으로 한국의 현대화를 담고 싶었다. 그들은 세계 최빈국이요 분단국가였던 한국이 어떻게 가난을 극복하고 자유대한민국을 이루었는가 궁금했다. 그래서 한국을 모델로 삼으려고 했다는 것이다. 발제에 나선 한국 대표들은 한결같이 한국의 현대화는 한강의 기적 때문이다 라고 주장하셨다. 미개했고 암흑기였던 이씨 조선에서 다시 일제강점을 거치면서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않고 완전히 망했던 나라에서 이승만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입국의 기초로 자유대한민국을 세웠다. 그러나 김일성의 불법 남침으로 나라가 쑥대밭이 되었으나 박정희
대통령의 국가 재건을 위한 헌신,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라는 새마을운동을 통한 정신혁명이 바로 한국 현대화의 밑거름이 되었다고 한결같이 말했었다. 그러나 필자는 여기서 한 걸음 더 주장하기를 한국의 근대화의 배경은 바로 기독교 정신이 한국 현대화의 근간이 되었다고 말했었다. 즉 140년간 암울한 이 땅에 선교사들이 복음을 들고 와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서 잠자는 한국인을 깨워서 독립정신을 일으키고 세계에 대해 눈을 뜨게 하여 오늘의 자유 대한민국이 되었다고 말하면서 한국 현대화의 배경은 바로 성경이고 한글이고 기독교 세계관의 확산이 밑거름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그로부터 꼭 30년이 지난 오늘날 한국은 이전의 한국은 아니다. 한국은 초인류 국가, 선진국으로 발돋움했고 IT 강국, 무역 대국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자유산업의 선도국이 되어 세계 각국에서 우리 무기를 사려고 목이 메는 판이다. 또 세계에서 잘 알려지지 않았던 대한민국의 K-팝, K-푸드, K-컬처 등등의 K자 붙은 상품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고 전 세계 관광객이 꾸역꾸역 물려오고 있다. 전 세계가 한국 현대화의 성공신화에 목말라 하고 한글을 배워야 취직도 잘 되고 돈도 잘 번다는 인식에 깔려 있다. 그런데 지난 주말 또 다른 한강의 기적이 나타났다. 소설가 한강이 노벨 문학상을 탔다는 소식이다. 문학계와 모든 미디어가 뒤집어졌고 소설 지망생, 문화에 관심이 있는 자들이 서점에 몰려들어 저자의 책이 동이 났다고 한다. 그리고 그 책들이 세계 여러 나라에서 번역, 출판되어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KBS, MBC 등은 특집을 보내면서 작가의 인간 내면의 세계와 그의 소설 수업의 여정을 칭찬 일성으로 보도했었다. 필자도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희미한 호롱불 밑에서 밤을 새워 추노 이광수의 흙, 무정, 유정 등의 소설을 탐독했던 적이 있었다. 그 덕에 소설은 아니지만 내 분야의 책은 12개 국어로 번역되었다. 글에는 글쓴 자의 사상과 세계관이 담겨 있다. 소설뿐 아니라 모든 시나 드라마나 영화도 그 배우에는 저자의 세계관이 웅크리고 있다. 최근에 세계적 히트를 친 한국 영화 대부분이 막스주의와 좌파 사상에 물들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사상을 저주하고 평등반을 주장하면서 가진 자를 저주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비우는 작품들이다. 그런데 이런 작품들이 한국은 물론 전 세계에 먹혀들고 있다. 그러니 지금 세상은 문화 막스주의 곧 신막스주의 망령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학문을 지배하고 있다. 현재 미국을 비롯한 유럽 전체가 붉게 물들어가고 있다. 한강의 작품도 결국 국가 폭력이 연약한 인간의 육체와 영혼을 짓밟았다는 메시지이다. 한마디로 그는 오늘의 자유대한민국을 저주하고 국가를 범죄 집단으로 몰아가는 좌파 이론을 소설이라는 장르를 통해서 실현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6.25 한국전쟁, 김일성의 남침 전쟁을 북조선의 주장대로 한국이 북침했다고 쓰고 있고,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 대한민국을 세우는 중에 이를 반대하기 위한 건국 반대 세력에 동조하고, 또한 공산당의 준동으로 이루어진 사태들을 희생자의 입장에서만 바라보았다. 그리고 부친으로부터 물려받고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를 합리화하여 소설의 모티브를 만들었다. 문제는 이 소설이 베스트셀러가 된 것이다. 그러나 그는 소설가로서는 최고의 영예를 받았을지는 모르지만 그 소설 속에 담긴 그의 메시지와 세계관이 한국의 어린이들과 기성세대에 무서운 독침을 놓았다는 것은 모르는 모양이다. 그녀는 자신이 편향된 역사관으로 한국은 독일이 나치와 맞먹는 독재자인 나다. 한국은 독일이 나치와 맞먹는 독재자의 나라이다. 라는 것을 세계 만방에 선포한 것이다. 펜의 힘이 칼의 힘보다 강하다고 하지 않았던가? 그의 잘못된 세계관에서 비롯된 시적, 서정적 필치가 거룩한 조상, 선조들이 피와 땀으로 세워진 자유 대한민국을 모조리 거부하고 오늘이 번영된 나라를 폭력자로 먹칠을 하고 있다. 한강의 기적을 완전히 뭉개버렸다. 자, 이렇게 좀 이제 좋은 글이 올라와 있고, 다음에 이제 전라도 시인 정재학 시인께서 또 전라도에서 또 올린 글이고 그래요. 2024년 10월 15일 날 올리셨네요. 읽어보겠습니다. 한각의 문학은 독이다. 나는 후손들에게 한각의 문학을 읽히지 않겠다. 한강의 문학은 독이다. 단언컨대 한강이란 작가의 문학은 대한민국의 과거와 미래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적성이다. 적적자에다가 원수적자에다가 개성성자를 써버렸어요. 적성. 적이란 말입니다. 문체가 아주 강하네요. 어쩌면 청소년의 영혼을 비릿한 정액 냄새로 타락시키는 폐륜의 문학일 수 있다. 적어도 한강 그녀는 문학에서 얻은 감동과 즐거움이 누군가에게는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음을 간과하고 있었다. 작가는 자신의 문학에 책임을 져야 한다. 그것이 사회를 위해 작가가 짊어져야 하는 최소한의 도덕이다. 만약 내 자식들이나 학생들이 그녀의 소설 채식주의자를 읽어야 한다면 극렬 반대할 수밖에 없다. 왜? 나의 소중한 후손들이 폐륜을 읽어야 하는가? 노벨상을 받았다 해서 포르노를 아름다운 시적 문체와 향기를 느낀다고 표현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문학은 그런 것이다. 여인이 눈부신 나체를 그린다 해서 문체가 아름다울 수 없듯이 19세 금지 포르노를 아름다운 사랑이라 말할 수 없다. 황홀한 시적 사랑은 은유 속에 있을지 모른다. 문학은 직설을 감추고 침묵의 여백으로 독자의 상상을 끌어낸다. 박정리는 소설 토지에서 사랑을 그린 아름다운 시적 영상을 우리에게 보여줬다. 그러나 한강은 직설에서
정도를 넘어 포르노를 향해 갔다. 감동이 사라진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므로 남녀 간의 성적인 성에서 정력을 쏟아내는 것이 흥분과 떨림의 전부일 수 없다. 은유로 감싸주는 침묵도 얼마든지 지극할 수 있다. 그러므로 소설 속에 그려놓은 한강의 표현에 나는 동의할 수 없다. 그는 포르노 작가였다. 한강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할 수 있다. 소설적 상상력이 사실과 연결되면 논픽션이 된다. 독자는 그걸 실제 역사로 오인한다. 이것은 예로부터 역사를 조작하는 방법이었다. 멀리로는 용비어천가에서부터 노무현을 창작하여 그린 영화 변호인이었다. 사람들은 영화 변호인 속 노무현의 모든 것을 진실로 알고 있었다. 그러나 부림 사건을 아는 분들은 역사 조작임을 증언하고 있다. 한강의 소년이 온다 역시 조작된 역사 속에 영혼을 담근 글이라는 혐의를 벗어날 수 없다. 1970년생 한강이 10살이었을 때 5.18이 있었다. 그러나 필자는 당시 광주에서 대학 3학년을 다니고 있었다. 필자가 겪은 국군은 총을 쏘면서 대모를 진압하지 않았다. 그들에겐 총탄이 지급되지 않았다. 총탄 없는 총에 의해 시민들이 죽었다는 표현은 절대 용서할 수 없다. 국군은 악마가 아니다. 소설적 허구를 독자가 읽음으로 해서 가공된 역사를 우리 후손들이 받아들인다면 필자는 이 시대를 살아갈 자격이 없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한강은 대한민국에서 위험한 여자일 수 있다. 제주 4.3을 애정어린 눈빛으로 보았다면 그것은 작가의 양심에 의한 감상적 영역일 수 있다. 그러나 국군에 대한 분노의 시선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이 또한 한강은 조작된 역사의 희생자다. 제주 4.3은 남노당이 주관한 공산 폭동이었다. 주동자 김달삼은 1948년 9월 9일 인민공화국 건국일에 맞춰 제주도민 지지자 5만 명의 명부를 들고 북한으로 갔다. 제주 전체의 유권자는 모두 8만 명이었다. 이는 제주 4.3에 대해 단 한 줄이라도 제대로 된 역사를 읽어본 사람이라면 아주 쉽게 알 수 있는 일이다. 노골리 사건도 피난민과 함께 섞여 밀려오는 민간인 복장의 북한군을 막기 위한 총격이었다. 피해를 구별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사건을 민간인 학살로 매도하여 미군을 비난할 수 없다. 전쟁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수많은 비극 중 하나일 뿐이다. 어디까지나 근본적인 원인은 북한 김일성 괴뢰 도당의 남침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한강은 역사의 외눈박이가 아닐 수 없다. 왼쪽 눈으로만 본 그녀의 문학 역시 외발이 걸음일 뿐이다. 그리하여 필자는 조작된 역사와 폐렴 포르노에 밀착된 문학을 찬양할 수 없다. 노벨상의 전부일 수는 없다. 노벨상의 전부일 수는 없다. 노벨상의 후광을 받는다 하여 그녀의 문학이 대한민국 모든 문학인을 상징한다고 할 수는 없다. 대한민국 문학은 높은 지조와 절개와 품격을 지닌다. 또한 문학은 선한
영향력으로 남아야 한다. 역사적 소재에서 물을 마셨으면 우유를 만들어내야 한다. 그러나 악한 영향력으로 남으리라 싶은 매서운 독을 생산한 그녀는 무엇이었겠는가? 필자는 한강의 소설을 읽으라고 권하지 않는다. 적어도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국민들에게 한강의 오염된 진실을 가르쳐 주는 것도 우리의 의병이 할 일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2024년 10월 15일 전라도에서 시인 정재학 선생님께서 올리신 글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대한민국의 춘추전국 시대를 맞이해가지고 지자재 이거 해가지고 완전히 이상한 나라가 되어버리고 그랬어요. 또 이념과 사상이 갈라져 버리고 경제도 갈라져 버리고 나라가 망해버리고 멀쩡한 대통령을 탄핵을 해가지고 깜빵 보내고, 또 그 깜빵 탄핵한 자들이 또 야합을 해가지고, 정치 권력을, 국가 권력을 잡고, 이게 참 그리고 또 탄핵을 한대. 탄핵하고 그러다가,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이 지구상에서 사라져 버리고, 다시 식민지 국가가 되어버리고, 노예들이 되어버리고, 그럴 날이 멀지 않고 그랬어요. 이것을 해결하려면은 전체 국민들이 깨어나고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에 운행했던 그거는 벌써 던지고, 앞으로 다가올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위한 그 사상과 이념을 준비하고 그래야지. 지금까지 70년, 100년 동안 했던 그 사상과 이념 가지고 어떻게 다가오는 미래에서 이 세계에서 어떻게 살아남으려고 합니까? 자, 여기까지 부족한 제가 이 새벽 시간에는 엄청나게 힘이 넘치고 그래요. 낮에는 몸이 아파가지고 빌빌한데 이 새벽 시간만 되면은 몸에서 힘이 나고 그래가지고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 이 대한민국을 굽어 살펴주시고 대한민국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